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미쌤의 토익 쓱쓱의 혜미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강의에서 명사 자리 확실히 공부하셨나요? 이제 새싹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 이 새싹 정말 잘 키워봅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회 출제되고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인칭 대명사를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잘 보시고 오늘 인칭 대명사 완전 마스터해 봅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러면 매회 출제되는 인칭 대명사 설명 지금 들어갑니다. 자, 먼저 대명사의 개념을 알아볼게요. 자, 대명사는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명사를 대신받는 말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대명사 종류에는 인칭 대명사뿐만 아니라 지시대명사 또는 부정대명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자, 인칭 대명사에만 집중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인칭 대명사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이러한 I, my, me, my, myself 이렇게 있는 표가 바로 인칭 대명사입니다. 말 그대로 인칭을 대신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she 같은 경우는요. 그녀를 대신 받는 거라 예를 들면 내 친구 예를 들어서 크리스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내 친구 크리스틴은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she 또는 her로 받아주는 게 자, she, her, herself 이렇게 인칭 대명사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는 무조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순서대로 암기하는 게 중요한데 이 순서 말고요. 이 순서를 지켜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주격, 그 다음은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귀대명사 순서예요. 자, 그러면 I, my, me, my, myself가 순서대로 나는, 나를 나타내는 주격, 나는, 나를 나타내는 소유격, 나의, 나를 나타내는 목적격, 나를 이런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her, 네, 이렇게 하면 요 의미는 어떻게 그녀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ours, 자, 의미는 어떻게 너네들의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 이 순서를 그대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저랑 지금 이 영상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도가 조금 빠르다 싶을 정도로 읽어볼 거예요. 왜냐면 정기 토익 시험에서는 다음 뭐였지? 이렇게 생각할 시간 없거든요. 자, 그럼 저랑 같이 I부터 읽어봅니다. I, my, me, my, myself, we, our, us, ours, ourselves, you, your, you, yours, yourself, you, your, you, yours, yourself, she, her, hers, herself, he, his, him, his, himself, it, its, it, itself, they, their, them, theirs, themselves. 잘 따라오셨나요? 혹시 저랑 같이 읽는데 멈칫하신 분들 계시다면 반드시 인칭 대명사는 이 순서에 맞춰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이게 완전히 숙지되어 있다는 상황에서 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네, 인칭 대명사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출제됩니다. 첫 번째, 대상을 찾는 문제예요. 자, A, B, C, D 보기 조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A, B, C, D 보기 조합이 그녀, 그들, 우리 전부 다 사람이 다르죠. 그러면 자, 빈칸 앞에서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지만 찾아내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렇다면 격을 찾는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유형, 격을 찾는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A, B, C, D 보기 조합을 한눈에 비교해 봅시다. 이 보기 조합이랑 이 보기 조합 지금 잠깐 영상을 째려보세요. 자, 차이점 보이시나요? 자, 대상을 찾는 문제는요. A, B, C, D 보기 조합이 사람이 모두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격을 찾는 문제는요. A, B, C, D 보기 조합이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라는 건 그녀는, 그녀의 것 등등
뒤에 붙는 조사, 즉 어떤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Part 5 문제에서는 격을 고르는 문제가 훨씬 많이 출제가 돼요. 물론 대상을 찾는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대상을 찾는 문제는 Part 6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각각의 격의 특징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이 순서에 맞춰서 주격 먼저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주격의 성질입니다. 주격은 은는 이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이름에서 약간 힌트 얻으셨나요? 주격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자격이에요. 주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잠깐 주어 자리 생각해 볼까요? 주어는 동사 앞자리를 주어라고 하죠. 그럼 그 자리에 주격이 들어가야 해요. 자, 접속사가 나와도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다음 주어 자리에도 주격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사 앞에는 주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A, B, C, D 조합이 인칭 대명사인데 사람은 모두 다 그들인데요. 격이 다르죠.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앞이나 뒤에서 어떠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나? 자, 그것을 기본으로 자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빈칸 앞은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어디를? 빈칸 뒤를 살펴볼 건데 빈칸 뒤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방금 정리했죠? 동사 앞자리는 주어 자리. 다시 동사 앞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여러분? 주어 자리. 맞아요. 주어 자리는 무슨 격 들어가요? 소리내서 대답 한번 해볼까요? 무슨 격? 시작! 주격. 맞아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격은 주격입니다. 그럼 A, B, C, D 보기에서 주격 A번 고르시면 돼요. 해석은 은이에요. 그들은 준비한다. 다가오는 행사를 준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보면 자, 여기도 A, B, C, D 보면 사람은 전부 다 우리인데 격이 모두 다 다르죠? 그럼 빈칸에 앞이나 뒤에서 문장의 구조로 알맞은 정답을 골라야 합니다. 앞에는 여러분 when 나와 있는데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WH로 시작하는 게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 품사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접속사 빈칸 동사 구조예요. 자, 역시나 동사 앞자리니까 무슨 자리예요, 여러분? 맞아요.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는 무슨 격? 그렇습니다. 주격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주격인 A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해석은 우리는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또는 뭐 가도 괜찮죠? 자, 그래서 그 회의는 시작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라고 보시면 돼요. 잘 따라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유격을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소유격은 우리나라 말로 의에 해당하는 건데요. my, your, our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죠? 제가 막 열심히 영상 준비하다가 실수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아닙니다. 이거 일부러 비워둔 거예요. 자, 일단 소유격은요. 자, 어떤 자리에 혼자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명사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번 명사편 영상 보셨나요? 제가 명사가 문장에 들어가면 어떠한 공식으로 들어간다 설명드렸는데 자, 명사는 문장에 들어가면 형, 들어갑니다. 근데 자리에는 언더 소유격 가능해서 자, 이렇게 명사 앞에는 소유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소유격 자리에는 언더 소유격이 들어갈 수 있고 자, 우리가 명사를 형, 형용사는 괄호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었는데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명사 앞에 빈칸이 뚫렸는데 인칭 대명사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딱 하나밖에 안 돼요. 소유격이요.
자, 이 포인트가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명사 앞은 소유격. 자, 명사 앞은 뭐라고요, 여러분? 소유격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인칭 대명사들과 굉장히 차이 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른 인칭 대명사들은요, 혼자서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데 소유격은 혼자서 어떤 자리에 못 들어가요. 반면 소유격은 명사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 다른 인칭 대명사들은 명사 앞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상반되는 성향이죠. 그러니까 소유격의 특징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완전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명사 덩어리 속에 소유격, 명사 앞자리는 소유격 꼭 기억하세요. 명사 앞자리 누구라고요? 소유격입니다. 그럼 잠깐 살펴본다면 자, A, B, C, D 보시면 이렇게 사람은 똑같은데 격이 다른 인칭 대명사가 나왔죠? 자, 그럼 자리를 살펴봅니다.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전치사 다음 명사 덩어리 안에 명사 앞자리에 들어가는 인칭 대명사 누구예요, 여러분? 자, 대답하셨나요? 누구예요? 소유격 맞습니다. 정답은 his가 됩니다. 좋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자, 명사 앞자리 소유격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목적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름에서 힌트를 찾으셨나요, 여러분? 자, 목적격은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격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격은 목적격, 의미는 을을 나타내고요. 자리는 역시나 목적어 자리. 자, 구조로 보자면 동사 다음 자리가 목적격 자리이고요. 전치사 다음에도 목적격을 넣습니다. 전치사 다음도 우리가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 자리에는 목적격 넣으셔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자, 역시나 첫 번째 문제도 A, B, C, D는 사람은 똑같은데 격이 다르죠. 빈칸의 앞이나 뒤에서 힌트를 찾아서 푸셔야 합니다. 빈칸 앞에는 to hire. 자, to hire 하면 뭔가를 고용하는 것 이런 뜻인데 여러분, 자, 여기에서 고용하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자, 목적어 자리, 누구예요? 목적격. 그래서 her 이렇게 넣어주시면 통째로 그녀를 고용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A, B, C, D 보시면 모두 다 같은 사람의 격이 다른 문제인데요. 자, 이 자리는 전치사 다음 자리입니다. 전치사 다음 자리도 누구 자리예요? 맞습니다. 대답하셨나요? 목적격 자리예요. 그럼 찾아보세요. A, B, C, D 중에 목적격 보여요? 네, 찾으셨나요? 정답은 U이죠. 자, 1번에 나왔던 이 her, 2번에 나왔던 U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칭 대명사에서는 her 똑같은 게 두 개씩 있는 경우도 있어요. her는 소유격으로 의도 가능하지만 목적격으로 를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기에 her가 나왔다면 소유격, 목적격 둘 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유도 마찬가지 주격으로 은는이가를 붙일 수도 있지만 목적격으로 을르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A, B, C, D의 U가 나오면 주격, 목적격 둘 다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자, 똑같이 생긴 인칭대명사 헷갈리지 말고 둘 다 항상 고려하는 습관 가지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 소유대명사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소유대명사 뭔가 길어졌죠? 자, 일단 잘 들어보실게요.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까지 대신 받아주는 게 소유대명사예요. 그래서 해석도 아까 소유격의 의미였죠. 맞아요. 아까 앞서서 했던 소유격의 의미에다가 것까지 대신 받아주는 게 소유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게 뭐예요? 맞아요. 주어, 목적어 이미 나온 것 같은데 또 나왔죠? 네, 그 자리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푸는지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자, 크게 소유대명사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자, 소유격 플러스 그 명사를 대신 받으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주어 자리에 소유대명사 들어갈 수 있는 거 맞고요.
자, 목적어 자리에도 소유대명사, 보어 자리에도 소유대명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주어 자리에 두 가지가 가능하죠. 주격과 소유대명사 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구분은 해석으로 판단해 주시는 건데요. 자, 제가 팁을 조금 드리자면 주격이 정답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그러면 해석을 하실 때 주격을 먼저 넣어보고 자, 그녀는, 나는, 우리는이 말이 된다. 그럼 주격을 먼저 선택하시고 아니라면 그때 소유 대명사를 넣어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조금 편해지셨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도 목적격, 소유대명사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나 해석으로 판단하시는 건데 사실 이 자리는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기대명사까지 정리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A, B, C, D 보기는 역시나 사람은 똑같고 격이 다르죠? 자, 그럼 빈칸의 앞, 뒤에서 힌트 찾아서 문제 풉니다. 빈칸 앞에는 접속사 but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빈칸, 여러분 비동사도 비동사입니다. 그럼 접속사 빈칸 동사, 그럼 동사 앞자리, 누구 자리예요?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에 누구 들어가요? 주격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격을 냉큼 고르려고 했는데 잠깐 멈춰주세요, 여러분. 냉큼 고르려고 했는데 자, 소유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멈춰주시고 소유대명사를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주격이 자연스럽게 말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말이 되면 안심하고 고르면 되는데 안 되면 소유대명사 넣어보셔야 합니다. 자, 앞에부터 해석 한번 해볼게요. 내 아이디어는 창의적이다. 그죠? 그런데 그녀는 실용적이다. 유용하다? 실제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녀는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녀의 것 한 번만 넣어볼까요, 여러분? 내 아이디어는 참신했다. 즉, 내 아이디어는 창의적이다. 그런데 그녀의 것은 내 실용적이다. 말이 딱 맞죠? 정답은 C번이 맞습니다. 이때 her's는 앞에 나온 소유격 플러스 명사. 여러분, 소유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는 어떤 명사의 반복을 피한 거냐면 자, my idea is creative but 빈칸은 her 빈칸은 practical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her 빈칸 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답하신 분들 계시죠? her idea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아이디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싶지 않아서 소유대명사를 쓴 거예요. 이거 안 썼다면 My idea is creative, but her idea is practical.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아이디어 두 번 반복하게 되죠. 영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소유대명사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A, B, C, D가 지금 사람은 똑같은데 격이 다릅니다. 그럼 빈칸의 앞, 뒤에서 알맞은 격의 힌트를 찾아볼 건데요. 자, 빈칸 뒤는 없으니까 앞에만 살펴볼 건데 빈칸 앞에 접속사, 주어, 동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사 다음 자리는 대부분 목적어 자리로 목적격이 들어가요. 그래서 목적격 고르려고 하는 순간 잠시만요, 여러분. A, B, C, D에 소유 대명사 있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적격 고르지 말고 해석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단, 소유대명사 해석하라고 안 할게요. 자, 누구? 목적격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갈게요. 매니저는 빌렸다. 미즈킴의 폰을 빌렸다. 그가 빈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그를 잃어버렸을까요? 아니면 그의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비교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지금은 의미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를 잃어버린 거 좀 이상한데? 그럼 그의 것은 말이 돼요, 여러분? 자, 그럼 눈 크게 뜨고 맞습니다. his가 정답인데요. 여기서 그의 것에 해당하는 명사 앞에서 찾아보세요. 그는 그의 것,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즈킴의 폰을 빌렸을까요?
맞아요. 뭐예요? his phone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받는 게 소유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는 여러분 A, B, C, D 같은 사람 격을 찾는 문제인데 비동사 다음 자리로 보어입니다. 자, 보어 자리에는 여러분 딱 혹시 이건가? 맞습니다. 먼저 소유대명사 넣어보시고요. 자, 앞에 car인데요. 이 빌딩, 이 건물 앞에 있는 자동차는 마인입니다. 이 앞에 있는 자동차가 나 아닐 거고 나의 아니고 나 아니고 그죠? 나의 것입니다. 맞아요. 정답은 D번이 맞고요. 이때 마이는 my car가 됩니다. 다시 한번 주격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동사 다음 자리에는 쓸 수 없고요. 소유격은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명사가 없다면 쓸 수 없습니다. 물론 보어 자리에 종종 목적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자동차가 나는 아니니까 말이 되지 않고요. 그 자동차는 나의 자동차다가 말이 되어야 하니까 소유대명사가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정리되고 있나요? 자, 그럼 인칭대명사의 마지막 제기대명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기대명사는 여러분, 자, 우리 맨 인칭대명사 마지막 칸에 있는 것들인데요. 자, 맨 마지막에 self나 selves 이렇게 끝나는 형태가 바로 제기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름이 여러분 뭔가 되게 독특한 것 같은데 이름이 힌트를 다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갈 기회요. 앞에 나왔던 대상을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걸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게 꼭 성립이 되어야 돼요. 뭐냐면 주어랑 똑같아야 한다. 꼭 기억해요. 자, 제기대명사는 항상 언제 주어랑 똑같아야 한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크게 자리는 두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럴 때 해석은 누구누구 자신. 자, myself, 나 자신, herself, 그녀 자신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적어 자리 하니까 앞선 자리 설명에서 목적격도 들어간다고 했고 소유대명사도 들어간다고 했고 지금 제기대명사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자리야, 그쵸? 이 자리는 모두의 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각각 특징으로 해석해서 풀어주셔야 해요. 자, 일단 조금 있다가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심플하게 이렇게만 정리합니다. 자, 소유 대명사는 의, 것이었죠. 즉, 빈칸 앞에 것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어야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똑같아야지만 빈칸에 정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목적격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자, 이 목적격은 주어랑 똑같지 않은 대상이 있어야지만 정답이 가능합니다. 괜찮나요? 일단 자, 하나 더 자리를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제기대명사가 들어간 자리가 또 있습니다. 주어, 동사 사이, 문장 맨 뒤에 수식어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자, 우리가 제기대명사 어떤 형태든지 그냥 직접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myself도 직접, herself, himself, themselves 전부 다 직접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서 사실은 강조용법이다. 네, 요거는 제기용법이다. 이런 말 있는데 이런 말 몰라도 되니까 어떤 자리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석, 어떤 자리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석되는 것들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약간 문장의 구조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동사 다음 자리에 목적어 자리죠. 이 자리에 누가 가능해요? 제기대명사 가능합니다. 그 다음 주어 동사 사이 자리에도 누구 가능해요? 네, 제기대명사 가능하고요. 자,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 필요한 성분이 다 채워졌는데 그 자리에도 제기대명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인칭대명사는 제기대명사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일한 자리는 잘 숙지해 두시면 해석 1도 없이 여기 주어 동사 사이에 제기대명사 고르면 한 문제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수식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제기대명사는 이렇게 짝꿍 표현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얘네들은 by 제기대명사, on 소유격 on, 혼자서라는 의미로 alone이랑 같은 의미예요. 즉, by를 쓸 건데 여러분 by myself 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나 혼자서 이런 뜻이고요. 자, on 다음에는 on my ow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by 다음에 빈칸이 나왔다. 일단 제기대명사 먼저 고르시고 혼자서가 말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단 무조건 절대적으로 제기대명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제기대명사일 거니까 by 나오면 냉큼 제기대명사 고르시고 혼자서가 말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자, 또 하나 on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 공식을 완성하려면 on 다음에는 소유격 own까지 넣어주셔야 혼자서라는 의미가 되니까 my own, your own, her own, his own 등등을 넣어보시고 혼자서가 말이 되면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A, B, C, D 자, 이렇게 격을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 자리는 동사 다음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격은 동사 다음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his는 조심하셔야죠. 아, 얘 소유격이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칭대명사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긴 것들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주격은 안 되지만 his는 소유격은 탈락했지만 소유대명사 가능합니다. 소유대명사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 소유대명사가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동사 다음 자리 물론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목적격 들어갈 수 있고요. 제기대명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을 볼게요. his가 들어가려면 his 그 다음 명사에 해당하는 명사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의 것에 해당하는 명사. 자, 힘이 들어가려면 자, 앞에 주어, 즉 new 디렉터랑 똑같지 않은 힘이니까 남자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himself가 들어가려면 앞에는 new 디렉터랑 똑같은 대상이면 돼요. 그럼 해석해 볼게요. 자, 새로운 부장님은 소개했다. 자, 그의 것을 소개했다. 직원들에게. 그의 것? 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를 소개했다. 또 다른 남자? 말이 되는 거 아닌가? 그 자신을 소개했다. 그 자신? 새로운 부장님이 본인 스스로를 소개했다고? 말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자, 정확히 가리키는 대상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니 근데 그의 것 말이 되지 않았나요? 네,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당하는 명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나와 있는 주어랑 똑같이 넣어서 본인이 본인 자신을 소개한다가 말이 되는 상황이니까 제기대명사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목적격, 아니 근데 부장님이 또 다른 남자를 소개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힘이 되려면 부장님이랑 똑같지 않은 남자 명사가 앞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모두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himself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괜찮죠? 정확한 힌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한 문제 더 찾아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격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빈칸의 앞뒤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앞에 동사가 있네요. 자, 동사 기준 앞에 주어가 있고 뒤에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목적어 역할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 모든 게 다 들어갔죠? 사실은 이 자리 수식어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수식어 자리 인칭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딱 한 가지 가능합니다. 자, 제기대명사 herself 넣어주시고 모든 것들은 해석은 직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살펴볼까요? 그 회장님은 오프닝 스피치. 자, 개회사를 했다. 직접 말 되죠?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 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격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격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여러분 소유격은 어떠한 자리에 혼자서는 안 되죠. 근데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였죠. 자, 우리 명사 앞자리에 소유격. 반대로 소유격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명사가 있어야 합니다.
딱 붙어 있지 않더라도 자, 소유격 뒤에 어딘가 명사가 꼭 있어야 한다. 기억합니다. 자,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자, 소유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가능합니다.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자리도 가능한데 주어 동사 사이나 문장 뒤와 같은 수식어 자리도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이 페이지는 격이 들어가는 자리를 정리했죠?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지금은 자리에 들어가는 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일한 자리. 자, 이 자리는 여러분 명사 앞자리 유일하게 들어가는 건 소유격입니다. 조금만 훈련하시면 명사 앞자리는 소유격, 해석 1도 없이 소유격, 명사 앞은 소유격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 주어 자리는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주격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된다. 주어 자리에는 주격. 그런데 자, 만약에 A, B, C, D에 소유대명사가 있다면 주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해석까지 맞으면 정답, 아니면 소유대명사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 목적어 자리, 가장 치열한 자리였죠. 이 자리는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를 해석으로 구분하시는 건데 자, 목적격은 주어랑 똑같지 않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똑같은 대상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유대명사는 의, 것에 해당하는 명사가 앞에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보어 자리에는 소유대명사가 가능하고요. 자, 수식어 자리에는 제기대명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미쌤의 토익 쓱쓱. 자, 그럼 실전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를 풀면서 이번 영상에서 배웠던 내용 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1번부터 갑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는 언제나 보기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A, B, C, D 사람은 똑같은데 격이 다르죠? 자, 그러면 빈칸 앞뒤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전치사 있죠? 빈칸 명사. 여러분 무슨 자리예요? 명사 앞자리죠.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명사 앞자리는 무슨 격이에요? 소리에서 대답. 무슨 격? 맞습니다. 소유격이죠. 자, A, B, C, D에서 소유격 찾으면 되는 문제 끝.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그녀의 연설 끝입니다. 자, 전체 해석도 어렵지 않아요? 자, 기조 연설자인 멜라니는요, 드래프트, 초안, 원고 초안을 보낼 거다. 그녀의 연설의.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A, B, C, D 먼저 파악합니다. 사람은 똑같고 격이 다르죠? 빈칸의 앞이나 뒤에서 힌트 찾을 건데 여러분 빈칸 앞이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럼 빈칸 뒤만 볼 건데 빈칸 뒤에 누구 있어요? 동사 있죠? 동사 앞자리는 누구? 주어 자리. 오, 그럼 여러분 주어 자리에는 누구 들어가요? 맞습니다. 주격 들어갈 수 있는데 자, 한 가지 더 가능하죠? 누구? 소유 대명사 가능해요. 그래서 무작정 주격만 고르는 게 아니라 소유 대명사가 있다면 주격이 맞는지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주격이 정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주어 자리엔 주격의 정답률이 높으니까 주격을 먼저 넣어보고 말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 너무나 땡큐하죠? A, B, C, D에 주격만 나와 있고 소유대명사 없습니다. 해석 1도 없이 정답은 위,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고 있죠? 해석은 주어니까 는, 우리는 원한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신제품을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도 역시나 자, 보기 먼저 확인합니다. 사람은 똑같고 격이 다르니까 빈칸의 앞과 뒤에서 힌트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빈칸 앞에 전치사 있네요. 빈칸 뒤에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전치사 다음 자리가 되네요. 여러분 전치사 다음 자리인데 역시나 맞아요. 전치사 다음 자리는 목적격도 괜찮고 소유대명사도 괜찮고 제기대명사도 괜찮은데요. 저보다 먼저 캐치하신 분들 계시죠? 전치사 중에서도 by라면 모든 것 제쳐두고 누구? 제기대명사를 먼저 넣어보고 어떤 게 혼자서가 말이 되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herself를 넣어서
혼자서가 말이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마리나는요, 연습했습니다. 자, 우리 발레 스텝을 혼자서 연습했다. 여기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요. 끝까지 읽어도. 자, 강사님을 기다리는 동안 발레 스텝을 연습했다. 혼자서. 말 너무 잘 되죠? 정답은 herself, 제기대명사가 맞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짝꿍 표현은 굉장히 유용하게 시간도 절약하면서 풀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by, 제기대명사, 혼자서, by herself, by myself, by himself. 전부 다 혼자서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도 ABCD 먼저 볼 건데요. 자, 역시나 사람은 똑같고 격이 다르네요. 자리 한번 따져볼 건데요. 빈칸 앞에 전치사 있습니다. 그럼 앞선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닌가? 전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도 되고 소유대명사 되고 제기대명사 되고 맞죠? 자, 이렇게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 문제점이 뭐냐면 얘를 안 봐요. 네. 자, 파트 5에서 여러분 실수 진짜 많이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언제나 앞과 뒤를 모두 다 살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자리는 전치사, 빈칸. 자, 요때 스터디는 동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냐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하거든요. 또 하나 전체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여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study는 명사로 쓰인 거고 study는 토익 시험에서 연구라는 명사로 진짜 많이 쓰이니까 공부하다만 알지 말고 동사로는 연구하다, 명사로는 연구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 앞자리까지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게 그녀의 연구 이렇게 소유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명사 앞자리는 소유격 꼭 기억합니다. 명사 앞자리는 소유격. 자, 괜찮을까요?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역시나 보기 먼저 살펴봅니다. 사람은 똑같고 격이 다르니까 빈칸의 앞뒤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빈칸 앞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동사 다음 자리를 채워주는 건데 동사 다음 자리에 주격은 안 됩니다. 애초부터 탈락할게요. 그러면 동사 다음에 목적격 가능하죠? 제기대명사. 자, his는 소유격 있지만 소유격은 바로 다음에 명사가 없으면 안 되는데 뒤에 to가 나왔죠? 탈락할게요. 자, 그 대신 소유대명사 남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 소유대명사인 his, himself, him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근데 이 자리는 자, 이 동사가 접속사 that에 걸려 있는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의 구조는 전체 주어가 Mr. Kim, 동사가 said, 자, 접속사 that으로 시작하는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가 빈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그럼 저랑 먼저 해석해 볼 건데요. 자, 힘이 들어가려면 주어, 즉 주어 누구예요? 매니저랑 똑같지 않은 남자가 빈칸에 들어가야 하고요. 자, 의심이 되는 남자 누구? 미스터 킴이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면 힘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매니저랑 똑같은 남자가 빈칸에 들어갈 거면 himself가 정답이고요. 자, his는 그의 것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다면 자, 그것은 his가 정답입니다. 여기부터만 해석 한번 해볼게요. 매니저가 빈칸에게 야근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주에. 야근하는 거니까 그의 것은 아니겠죠. his는 탈락되는데 매니저가 그러면 그에게 요청했다? 그 자신에게 요청했다. 내가 나에게 야근해달라고 하는 건 어색한 상황이죠. 여기서는 그가 맞고요. 주어랑 똑같지 않은, 즉 매니저랑 똑같지 않은 남자인 미스터 킴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답은 him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동사 다음 자리는 크게 세 가지.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각각 여러분, 자, 얘는 주어랑 똑같을 때, 주어랑 똑같지 않은 대상이 있을 때 정답, 소유대명사 것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을 때 정답이다를 꼭 기억하시면 되고 이 문장에서는 힘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잘 따라하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갑니다. A, B, C, D 먼저 볼 건데 여러분, 자,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사람은 똑같고 격이 다른데 빈칸 다음에 이 자리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빈칸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알던 전치사다, 그쵸? 혹시나 짝꿍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유격 오운인데 소유격만 있으면 안 돼요. 오운까지 있어야 온, 히즈, 오운까지 있어야 혼자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 그 짝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순수 전치사 다음 자리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도 역시나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들어갈 수 있죠?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여기 해당하는 거, 즉 but부터 접속사, 주어, 동사인데요. 동사가 이렇게 됐네요. 자, 동사인데요. 자, 이 안에서 주어랑 똑같지 않은 자, 힘이니까 남자가 들어가면 목적격. 소유대명사는 그의 것, 것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으면 소유대명사. 그 다음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똑같은, 즉 미스터 킴과 똑같은 의미가 들어간다면 제기대명사가 정답입니다. 자, 바로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있으니까 넣어볼까요? 자, 미스터 킴은 여전히 작업 중이다. 그에게 작업 중이다. 그 자신에게 작업 중이다. 이상하니까 그의 것인가? 근데 것에 해당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앞에를 살펴볼게요. 미즈 브라운은 끝냈다 그녀의 리포트를. 그렇지만 미스터 킴은 여전히 그의 것에 작업 중이다 이니까 여기에서 정답은 his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his report가 되어서 report를 대신 받는 말로 his가 된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his report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해석하면서 문제 푸는 거 훈련해 보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마무리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각각 자리에 들어가는 격입니다. 명사 앞자리는 소유격만 가능해요. 주어 자리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주격, 소유, 대명사인데 해석으로 판단, 단 주격이 조금 더 많이 정답으로 출제됩니다. 자, 목적어 자리는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물론 해석으로 판단한 건데 각각의 특징으로 해석해 보시면 되고요. 보어 자리는 소유대명사, 자, 수식어 자리에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갑니다. 알맞은 자리에 적절하게 이제 고를 수 있겠죠.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알씨 쓱쓱.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인칭대명사를 배웠습니다. 인칭대명사는 거의 매회 출제되는 만큼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여태까지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까지 각각의 격을 확실히 정리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운 인칭대명사 꿀팁들만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 모두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시험에서 인칭대명사 맞았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토익 공부하시면서 토익 공부 너무 어려우시죠? 암기할 것도 너무 많지만 출제 유형과 그 포인트를 잘 잡고 공부만 하신다면 단기간에 고득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핵심들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실용적인 RC 중요 포인트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혜미쌤의 토익 쑥쑥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RC 공부 마치셨다면 LC 공부는 민지연쌤의 토익 랜드로 가셔서 LC 꿀팁도 꼭 챙겨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열공하셨나요? 여러분의 목표 점수로 토익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저 혜미쌤이 열정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